8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 0.15% 내린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주요 지표 개선 소식에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표 개선으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확대됐고 일부 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해 개별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0.11% 오른 반면 영국과 독일은 각각 0.43%, 0.1% 하락했습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지난달 실업률 지표를 감안할 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전망하며 투자자들은 부양책에 의존하지 말길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7월 서비스업 지수가 56을 기록하며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경기도 개선되면서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더욱 힘을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표는 좋았으나 이미 최고치된 부담감이 지수 발목을 잡기도 했는데요.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반면 개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556포인트로 상승 마감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으로 2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은 CJ E&M이었죠. 설국 열차 타고 주가도 올랐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전반적인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향후 콘텐츠 업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설국열차 보셨습니까? 네, 주말에서 봤어요. 아, 예. 저 주말에 봤는데요. 네. 그 전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객관적, 혼자 주관적인 평가를 좀 해보겠고요. 개인적인 평가. 예. 일단은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CJ E&M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전년 동기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디어 플렉스와 지금 CJ E&M이랑 긍정적으로 좀 다른 점은 바로 실적을 동반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영화의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 흥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종영을 앞두고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CJ 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박수권 아래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흥행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바로 기대감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적이 동반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고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국열차라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든지 이런 영화에 대한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가도 곧장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더 만드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인 부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디어 컨텐츠 중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왜 이렇게 미디어 컨텐츠 업종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일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텐츠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작용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드라마도 해외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매출의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TV 안방으로 들어가서 TV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채널이 상당 부분 늘므로써 지금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컨텐츠에 대한 어느 정도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충족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호재 속에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총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 흥행에 대해서 곧장 실적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 업종에 대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같이 또 비교를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마저 드리면요. 일단 실적적인 흐름인데요. 미디어 업종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시더라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대감이 존재를 했을 때 주가 추이를 좀 더 극명하게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시총 상위주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관련으로 어느 정도는 제반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쉬운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시총이 잘 모를 때는 가장 비싸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이 기업 알 수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CJ ENM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아니면 CJ 헬로비전, 현대 HCN 아니면 SBS 그리고 J 콘텐트리까지 이런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 종목 정도를 편입하신다면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컨텐츠 업종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 업종 올해 하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미디어주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 전망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 한솔테크닉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추천 배경 소개해 주시죠.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었고, 다만,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봉상에 나와 있는 화면을 우리가 한솔테크닉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권리락을 2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상당 부분 하단에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단에 분포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적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솔그룹 자체에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실적이 안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숨고르기 자리에서 좀 더 한해서 좀 다지는 계기.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만약에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상당 부분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안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자체가 흑자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바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LED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카메라 렌즈죠. 카메라 렌즈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분기 이후로는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무선 충전기 관련으로 어느 정도 매출처 자체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케이스를 한다는 등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런 확인되지 않은 부분보다는 지금까지 확인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LED 수요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렌즈 부분에 대한 커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매출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3분기 이후로 좀 더 길게 가져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기에 대한 관련 모멘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술적 분석 한번 보시면 현재 지금 한번 기관과 뭐 외국인이 상당 부분 지금 어느 정도 조정 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기관의 수급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 자체가 지금은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주가 자체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네. 지금 하방 경직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도 괜찮은 가격대로 좀 더 포함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상단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17,800원에서는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좀 수급을 보니까 기관의 매도가 좀 3거래에 지속되고 있던데, 기관의 매도가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염려는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주가는 항상 그렇죠. 네. 뭐 거기가 꼭 좋은 자리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시점이 좋은 자리고요. 예. 하지만 우리가 항상 뭐 이 매매를 할 때 손절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17,800원을 말씀을 드렸던 게 왜 17,800원이냐면, 잠시 한번 차트를 한번 지우고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지우고 보시면 17,800원 자리가 그 전에 있던 평균 단가의 기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 자체를 크게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가격대를 무시하고 더욱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올릴 마음이 없다고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18,000원, 900원대에서 잡는 거는 여기에 벌써 절반에 대한 평균 가격이 지났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우리가 보려면 17,800원까지는 기간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하단으로 내려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세, 그리고 17,800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손절로 대응하는 자세,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한솔 테크닉스였습니다.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손절가, 목표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곤의 종목 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분석해볼 테마 이 줄기세포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줄기세포 관련 테마는 사실 한 종목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셀트리온이죠. 예, 최근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램시마라는 약품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주가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급등세를 타면서도 또 뭐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또 미국 진출을 위한 그 뭐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또 막판에 가서 반등 포인트를 잡고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6조 원대의 상당히 대형주에 속하는데요. 하지만은 최근에 진행을 보면은 대형주라기보다는 개별주에 더 가까운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대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7월 초에 눌림목을 한번 줄 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눌림목 시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단기 과열권에 와 있고 또 공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7월 31일 날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하면서 하한가로 진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종목이 더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에 따른 그런 결정은 결국 수급에 달려 있는데, 이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계속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런 큰 변화가 발생했을 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상한가를 치고도 그 다음날 바로 급락을 하면서 그 상한가를 상쇄시키는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종목의 주가의 진행이 그다지 썩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내리막을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더라도 결국은 이제 서서히 좀 내리막을 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이 종목보다는 그 밖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런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차라리 순환매를 노리면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는 게 차라리 낫고, 그런 종목들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메디포스트나, 그 다음에 저번에 소개드렸던 마크로젠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뭐 마크로젠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노려보자. 이런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고, 줄기세포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단기 과열권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날씨만큼 종잡을 수 없는 게 셀트리온의 주가가 아닐까 최근 흐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령 메디앙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장 초반에 1,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기존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 시장의 그 매수세는 좀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남북 경협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아침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떠서 출발했고, 상당히 강한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만은 유지가 안 되고 결국 밀려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오늘도 아무래도 전력난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는 좀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급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가 이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육아 관련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정치 테마로의 순환매 형태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령 메디앙스하고 아가방 컴퍼니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소니전자라든지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안철수 관련주들 쪽에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강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뭐 상승이 유지가 되진 않고 밀려났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엔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권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불안하시다면은 뭐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은데 현재로서는 목표가까지 한번 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다시 한번 목표가 11,000원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추천 종목 들어볼 텐데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모바일 게임 관련주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액토즈 소프트인데요. 이 액토즈 소프트는 사실 요즘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그다지 썩 좋은 진행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양대 산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에 주가가 내리막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요인에서는 역시 모바일 시장의 성장의 한계성을 보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가 붙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많이 침체됐습니다만은 액토즈 소프트만큼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액토즈 소프트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꾸준히 계속 시도를 해왔고요. 또 중국 업체들이 지분을 보유를 하면서 사실상 현지화에도 좀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그 화장품 업체라든지 아니면 내수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액토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모바일 시장을 중국 내 시장을 빨리 선점하겠다는 그런 그 시도가 있는 상태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최근 며칠 사이에 조정을 좀 받은 관계로 이런 흐름을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분을 좀 늘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매수를 58,500원에서 59,500원 정도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67,000원 정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 정도로 기술적 지표상으로 대략적으로 121선, 60일선이 겹쳐지는 그 가격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인 액토소프트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운 얼굴 박매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청송천음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정확히 301선 1925포인트 저항에 밀리면서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루한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부진했고요. 무엇보다 장 막반 외국인도 선물 매도를 좀 강하게 나왔었죠. 오늘 장은 어떤 흐름 전망하시는지요? 예,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휴가 가시는 분들, 고향에 있는 부모님 다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301일평의 혼조 국면이죠. 301일평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301일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925포인트 딱 저항받고 밀리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째 때 이제 이야기했죠. 61일평과 301일평이 이제 굉장히 저항대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지금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주가가 연속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했는데 61일평 자체가 지금 굉장하게 아직까지 이제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일평 자체가 앞으로 한 달 전후 되면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61일평이 상승하지 않으면 신고가를 내지를 못한다. 이제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에 항시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2주나 3주 정도 계속 횡보 국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주식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우리 굿모닝 대박 예방 1부, 2부를 다 보는데요. 너무 우리 전문가님들이 너무 좋은 시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영준 전문가님은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해서 저도 똑똑한데 여러분 그런 걸 좀 참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61일평이 반등하는 그날까지 주가 자체는 굉장히 한번 지켜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뭐 양다리 걸친 이야기 하기 싫고 가느냐 안 가느냐죠. 갑니다. 가는데 이제 두 가지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갔냐면
60일과 20일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이제 크게 한 번은 이제 거의는 단기적으로 꼭지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꼭지치는 경향이 많은데 큰 상승은 아닙니다. 큰 상승은 60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그때부터 상승이에요. 굉장히 큰 상승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지금의 이번에 이제 20일, 60일 리평의 상승은 큰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 생각보다 지금은 숨고르기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승은 큰 상승을 위한 20일과 60일 골든 크로스 장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충분히 지금 소화하고 있거든요. 매물대를 지금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매물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물량이 늘어날 때 똑같은 물량일 때 주가가 뛰어넘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계속 이 물량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주워 담는데 우리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이 매물대가 똑같아질 때 띄워놓고 이 위쪽 매물 1982 매물대에 갈 것이다. 그럼 이 매물이 아래쪽 매물이 계속 길어지면서 위쪽 매물이 줄어들면서 신천지가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지금 이 거래량이 전혀 안 터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1일평 거래량의 20% 줄어드는 상태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떴다는 것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여러분 저 말 듣고 꼭 단문의 정신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계열 차트 5개 차트를 보면 다 상승적입니다. 자, PMF 차트도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상승 트렌드를 갖고 있고요. 스윙 차트도 지금 상승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차트는 당연히 상승 트렌드고요. 랭커 차트도 분명히 상승 트렌드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또 삼선 전환도까지도 상승 차트를 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쪼김수 주고 양봉장대를 크게 내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주식 자체가 여러분 조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지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끝났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짧게 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주식을 강력 매수를 1850 이하에서 강력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뭐 충분히 빠져봐야 1850이다. 그럼 본전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 뭐 주가가 워낙 순환매가 빨라가지고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조금 계속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승천하셨죠? 승천했습니다. 구름 위쪽으로 이제 계속 뜨는 그런 모양인데 구름 위쪽에서 뜨는데 이제 일대 볼 때는 기준선 상승할 때까지죠. 예, 기준선 상승할 때까지 주가 자체가 조금 횡보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기준선 상승이 조금 더 남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다 이제 선행 스팬2도 조금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는 계속 구름 위에서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횡보 국면에서 뭐 펄쩍펄쩍 뛰는 메뚜기 잡으려고 하다 여러분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제 복지부동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시면 DMI 차트도 보시면 30에서 그대로 인트가 플러스 DMI 30이고 마이너스는 10입니다. 지금 주식이 상승하는데 손고르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주식은 절대 파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때 저를 믿고 끝까지 한번 갖고 계셔 보셔야 된다 이런데 서서히 이제 주가가 뭐 여러분 아다시피 주식 자체가 1850부터 양다리 걸치는 시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끝까지 저는 주식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제가 뭐 살아있다 해봐야 단무지라도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비의 구름, 선행구름이 붉은 구름으로 바뀐 부분 특히 물론 뭐 구름 변곡점에서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그 구름 변곡이 검은 부분으로 아니고 붉은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주식이 충분히
이번에는 제가 이제 바닥에서 여러 번 1920까지 갈 겁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2000포인트를 뛰어넘는 그런 장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선물을 보면요. 제가 요즘 이제 시황을 조금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합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 시황에 따라서 너무 액션이 크기 때문에 제가 한데 요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횡보 구간에는 과감한 박스권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글로벌 증시 계속 상승하고 강세인데 왜 우리나라 증시 빠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선물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곧 해소되지 않을까. 해소되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지 외국 증시가 빠지든지 충돌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저는 분명히 반등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의 이제 가장 이제 헤게모니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만 삼성전자가 안 뜨는 부분이 이제 헤게모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완전 남들의 이시한물도 무모나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매물 구조를 보면요. 매물 구조를 보면 서서히 매물 구조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종합주가 지수하고 똑같은 기지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을 떨어버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주가보다 삼성전자는 고점에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신증권이나 병신증권, 의리증권사에서 또 200만 원 가고 떠들었거든요. 떠들어가지고 이때 개인들이 좀 돈 좀 이때 꽤나 있던 사람들이 신용으로 다 샀고 끝부분에서 또 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떨려야 되는 부분인데 신용이 떨리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서히 떨린다.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신용이 떨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 삼성전자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 되면 주가는 이제 거의 바닥 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없이 계속 주식을 삼성전자 같은 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런 주식 살 거 없는 분들은 사놓는 것도 좋다. 삼성전자가 뜬다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가 뜬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60일 300일 이평이 이제 데드크로스인데 이 대형 데드크로스는 단기적으로 큰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300일 이평인 137만 원까지 오르는데 137만 원까지 오르면 지금 지수에서 100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 오르면 총 2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주식 갖고 있는 주식 턱하니 갖고 있고 지금 코스닥 주식은 제가 볼 때 조금 줄이는 것이었다. 방금 우리 그 최병근 전문가님도 말씀하신 셀트리온은요. 이게 제가 볼 때 좀 지나고 나면 전형적으로 이 냄새가 전에 이제 LG화학 같은 국민적인 사기적 그런 냄새가 펄펄 납니다. 사기적 냄새. 그 LG화학 같은 국민적 사기 냄새가 펄펄 나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종목은 고점에 팔아야 돼. 특히 전형적인 이런 급락과 급등하는 이런 주식들이 보통 보면 여러분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아 대표 중에 뻥철수라든지 지금 안내비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여러분 1등 주식에 매진하는 그런 타임입니다. 왜 종합주가 지수 간다면 1등 주식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등 주식에 매진하는 모양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물의 평균 가격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립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246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도치형이라는 것은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수록 덕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럴 때수록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지만 포지션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잘 거둬야 된다. 그렇지만 롱 포지션 밑에서 풋 잡으신 분들 230대 풋 잡으신 분 그냥 콜 잡으신 분들은 끝까지 갖고 가는 마인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아다시피 거래량의 62% 조정이지만 선물은 아직까지 62% 조정이 안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뜨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을 꼭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반도체 지수 전체적인 지수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계속 좋은 지수고요. 절대 급락 나오는 그런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 지수가 이제 빠져도 괜찮은 지수고 상해 정신은 이제 굉장히 좋은 지수 모이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설설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모든 지수가 이런데 우리나라 지수가 왜 이러냐 이래 붙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수는요, 제가 볼 때는 좀 정리를 좀 한 후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주가 상승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못 봤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안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꼭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영화 관련 주식이 상승했는데요. 저도 뭐 최근에 영화를 별로 안 싫어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도 가족회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영화를 봤는데요. 눈 많이 나오는 최신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에 비해서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보고 나면 엄청난 후회할 영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송강호 나오는 타임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사기를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1,000만 명 하는데 1,000만 명 하면 제가 손에 장을 찢을 테니까 1,000만 명 될 그런 작품성 있는 영화 아닙니다. 보고 나면 후회하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시지 마자. 그리고 특히 주가가 21일평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 이런 21일평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께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데 쉬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301일평에서 쉬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301일평 쉬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주식이 다 됐다. 아직까지 변곡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100일이죠. 아직까지 반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2달 더 제가 볼 때는 8월, 9월, 10월 중순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앞으로 2, 3주 더 횡보 장세가 이어지겠다. 그 후에는 강력한 상승 전망되니 조금 더 참아보자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횡보 장세가 이어질 때 오히려 과감하게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8월 6일 화요일장 개장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시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월 23일 1,900포인트 돌파한 이후 2주간 좀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지 2,000포인트 돌파를 위한 체크포인트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 7월 달에 국내 코스피 시장이 19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이제 안정권에 들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8월달,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지난주, 금주까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있는 8월달, 과연 국내 시장도 미국이나 유럽 증시,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과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세를 시도할 수 있느냐, 이 문제. 특히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망의 2000포인트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 여부가 투자들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과연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한번 주시해봐야 되는지 2000포인트 돌파를 위한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국내 시장이 1910포인트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한테는 다소 미흡한 장이 국내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의 눈높이에서 보면 국내 시장도 굉장히 강한, 다시 말해서 지수의 하반경 직성의 모습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이제 1900선에 안착한 이후 대망의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께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삼성전자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다면 국내 증시는
결국 대망 2000포인트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금주에 결정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애플과의 치열한 특허 분쟁을 하고 있죠.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제무역위원회, ITC라고 하죠. 이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직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기업 간의 분쟁에 대해서 어떤 사심을 가지고 한쪽 기업 편을 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제쳐놓고라도 이 삼성과 애플의 IFC의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결과가 금주 금요일날 8월 9일날 발표가 됩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 소송 최종 판결이 9일날 납니다. 그래서 이 9일날 최종 판결이 나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체크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국내 코스피장 200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는 그렇죠.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지만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시점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화면에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그렇죠? 5월 말부터 130만 원대에서 125만 원 사이에서 움직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7월 초에 125만 원이 붕괴되면서 120만 원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안정적인 모습이죠. 특히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약세기죠. 조정면 박스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주 금주 들어서는 매수 우위를 소폭 이어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상단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133만 원을 돌파하는 여부를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133만 원만 돌파해준다면 삼성전자도 기나긴 조정 장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제 종가가 삼성전자가 127만 4천 원입니다. 그럼 133만 원까지 한 6만 원 남짓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133만 원을 돌파한다면 그동안에 치료한 박스권대에서 돌파하는 탈출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코스피 시장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면은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삼성전기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그동안 삼성그룹 관련주들도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들 계열주들이 그룹 계열사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국내 시장 대망 2000포인트 돌파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죠.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환율입니다. 환율. 여러분 지금 환율 시장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본다면 1110원에서 1120원 사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왜냐하면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의 움직임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달에 집중적인 매도에서 7월달에 소폭 매수로 보이고 있고 8월달 들어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나마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환율 시장의 안정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환율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대한민국 중국 시장입니다. 이 국내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뭐 오늘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소폭 밀렸습니다만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 계속 이어가고 있죠. 역시 다우존스도 지난주에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심리적으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화면에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죠. 중국 시장도 지난 6월, 7월 참
삼다말이 많지 크나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도 자 금주 들어서는 모습이 뭔가 달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양음량의 전형적인 상승 초기형의 모습,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국 시장도 역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당해서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부흥정책 리코노믹스라고 하죠. 이것이 최근 들어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실효성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동안의 지리한 조정 국면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안정화, 다시 말해서 상승 전환은 국내 시장에도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폭제 효과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 1900선에 안착하고서 2주간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렇죠. 너무 답답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것은 추가 상승을 위한 충분한 여건은 조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00선 넘기 위한 필요 조건 3가지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최근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과 좀 종목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국내 증시 이미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화요일하고 그죠? 목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8월달 들어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마인드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조정은 매수로 접근하자. 그리고 제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도 시점도 제시해 드렸어요. 저는 최소한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50포인트 선을 그렇죠? 돌파한다든지 1950선 정도를 도달했을 때 매도 여부를 그때 판단하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저는 이 장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1단계 상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950포인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을 고수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도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주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금주 목요일이에요. 8월달은 빠르죠. 왜냐하면 지난주 8월 1일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만기일이 두 번째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죠. 그래서 금주 목요일 8월 8일 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뭐 선물 만기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옵션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진할 겁니다. 그리고 옵션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파생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날이었어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장중 변동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옵션 만기 주간이고 금통이 금리 결정이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주간이기 때문에 금주에서 변동성은 종목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정 시에 매수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제가 이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매주 제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이제 외우시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아세요? 매일 1시간이건 30분이건 그렇죠? 꾸준히 하는 것이 영어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하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차트도 보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매일 보시면은요 그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보면은요 지난 6월 말부터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리고 7월 들어서는 고점도 돌파하는 저점과 고점이 전형적으로 높아지는 상승 기조입니다. 이미 제가 8월달 들어 지난 7월달부터 이 장의 1차 목표치가 1950선이다 제시해드렸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일단 1950선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을 유지하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상승 기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죠. 그럼 투자자분들 그럼 뭐를 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주식은 종합지수는 평균인데요. 묘하게 종합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빠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사고 나서 빠진 종목이 있고 올라간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올라간 종목은 후딱 팔아버려요. 쉽게. 너무 짧게. 빠진 종목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손해보니까 못 판다는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패턴은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그 계좌 관리라든지 그런 매매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역시 금주 오늘과 내일장에서도 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완성차 부품 관련주
바이오와 화학주들 지속적인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 근데 오늘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침체 국면에서 이제 바닥 탈출 신호 1차 상승을 한 조선과 철강주들도 이제 눈 좋은 게 보셔 좋다. 왜? 이들 종목군들이 대부분 중국과 직결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중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살아났을 때 가장 국내 시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조선과 철강주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도 조선과 철강주들도 한번 같이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자 매수 과심 업종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강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